예, 오늘 양지수 조금씩 빠졌는데, 0.5% 정도, 코스닥도 0.5%, 코스피도 0.5% 정도 이제 두 개 다 시장이 좀 빠졌고요. 그래서 지금 빠진 부분을 보시면, 한 10시 부근, 10시 부근에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 요쪽 기사가 오늘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디주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에 대해서 이제 뭐 대통령실에 안은 불변이다. 근데 이제 당정이 조율하는 상황을 좀 지켜볼 거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기재부에서도 10억을 기준으로 강화하는 방침에 대해 바뀐 바 없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뭐 시장 상황을 살피긴 하겠지만 기존의 기조는 바뀐 게 없다. 뭐 이런 식의 대통령실에서 좀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게 뭐 12시에 나기는 했는데 이 이전에 이미 뭐 찌라시가 돌았겠죠. 그래서 10시부터 10시 부근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하방 압력을 좀 받았고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10시부터 동일하게 하방 압력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크게 지수 하락에 뭐 기여한 바는 없는 것 같아요. 500억, 9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은 거의 뭐 기여한 바가 없죠. 외국이랑 기관이. 그래서 거래 대금도 뭐 별 볼일 없어요. 현재 보시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스피가 10조, 그리고 코스닥이 지금 이 떨어지면서 지금 거래 대금이 조금 늘어났죠. 떨어지면서 늘어나는 건 좋지 않은데 떨어지면서 대금은 조금 늘어났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수 상은 그렇고 오늘 하락에는 외국인 기관이 뭐 관여한 바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시장 상황을 보시면 아침부터 저게 좀 강했었어요. 그 중엽주하고, 예, 제일 처음에 이제 강했던 게 경협주 같은데 경협주가 강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남북 경협주하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 JMB, 요 JMB 쪽이 조금 하루 종일 강했죠. 경협주랑 그리고 반도체 쪽 장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원주. 예, 재원주 요 세 개가 오늘 시장을 좀 이끌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기타 뭐 가상화폐나 이런 거는 뭐 거의 거래대금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로봇도 마찬가지고, 뭐 원자력 쪽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레노빌이 마이너스 5%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원전 쪽도 뭐 크게 상승할 일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주도에도 코로나가 지속 발생한다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가 조금 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고, 그 가상화폐는 뭐 볼 게 없고요. 뭐 ES 큐브, AP 헬스케어, 잠깐 보면은 ES 큐브, 자, ES 큐브는 지금 100이고, 그리고 AP 헬스케어, AP 헬스케어는 환기 종목이죠. 일단 넘어가면 또 남북 종합주가 오늘 좀 강했는데 흐름 호대주 컴바인이 1위였고, 그래서 상한가 들어갔다 이제 내려왔고요. 호대주 컴바인은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2등, JST나가 3등인데 여기는 상승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JST는 보실 필요 없고 호대주 컴바인을 하나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물론 넥스트에서 좀 2%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호대주 컴바인을 하루짜리 이슈로 이렇게 하나를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저고점까지의 위치가 지금 32% 정도 남았고요. 그래서 코데드 콤바인 하나 추가했고, 좋은 사람들은 오늘 매매도 했죠. 좋은 사람들. 그리고 대북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에는 이거 지금 호대주 콤바인은 대통령실에서 남북관계 개선 지원을 이제 당부했는데, 그거를 WCC랑 해서 그 개신교 우리 연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신교 연합단체 총무하고 만나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길이 있으면 좀 출시를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해서 요거 때문에 남북주들이 좀 경월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콘디지 콤바인 상한가 갖다 내려왔고 좋은 사람들도 한 20%대, 뭐 JST나도 10%대 그 정도를 좀 상승을 해줬고, 그리고 자 JMB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엔비디아와 그리고 AMD를 대상으로 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대신에 너희들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반납을 해라.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중국으로 이제 저사양 칩에 한해서 수출하는 거를 재개했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저기 JMB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JMB를 하나 이렇게 좀 추가를 했고요. 이렇게 JMB 하나 추가했고, 그래서 이 반도체 장비에서는 JMB 하나 추가를 해줬고요. 성성률 차이가 많이 있는 오로스부터는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 쪽도 마찬가지예요. ATM 러셀 보시면 뭐 베이컨, 뭐 층100이고 16억 그리고 러셀도 242억이죠. 242억이고 지금 거래대금이 뭐 전거래일에도 보면은 거의 없어요. 뭐 2,500만 원, 뭐 3,3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전혀 손은 대가 안 되겠죠. 뭐 원자력 쪽은 이제 태강은 원자력과 뭐 조선에도 엮여 있어서 저평가돼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오늘. 그래서 12% 정도 올랐는데, 자, 태강은 뭐 거의 저거를 찍다시피 했죠. 찍다시피 했고, 근데 이제 거래대금이 좀 안 터지는 종류예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 46억 터졌고, 그리고 50억 터졌고요. 그저께는 그러니까 100억이 잘 안 터지는 종목이에요. 주간 허기가 애매하고요. 뭐 AI 쪽, 뭐 산돌, 플리토, 뭐 정부 AI 과제 때문에 약간 슈팅을 줬는데, 산돌도 진고 지금 350억, 그리고 플리토는 지금 100, 지금 100이죠. 그리고 253억이고요. 다 제외를 하고, 그러니까 추가할 만한 종목은 남북 경협주에서 호대주 콤바인 1등주 좋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에서는 JMB, 마이크론 실적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이제 수출을 재개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JMB도 좀 올랐고, 기타 뭐 추가할 만한 종목이 없었고, 장마 앞판에 이제 남북 경협주하고 가축을 벌인 게 이제 우크라 재건 관련된 줄. 예, 그래서 SY 스틸텍이 많이 좀 슈팅을 줬다가 완전히 이제 가라앉아 버렸죠. 여기 보시면 SY 스틸텍이 6,200원, 박스권 하단 여기 박스권 가격을 돌파를 해버렸죠. 6,200원을. 여기가 이제 6,180원 박스권 상당 가격인데 여기를 돌파해서 좋은 슈팅을 줘서 오늘 15%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수익을 줬죠. 이 부분에서 저도 매수를 했다가 요 떨어지는 이 지점에서 이 폭락을 좀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10% 가까이 수익이었는데 이게 많이 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한 2, 3%인가 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SY 스틸텍이 그렇고 뭐 그 정도가 좀 오늘 주로 이슈였다.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 그리고 뭐 반도체 장비 그리고 재건주 그 정도가 오늘의 주도 테마였고 그리고 나스닥 퓨처 상황은 지금 0.4% 정도 이제 떨어졌고 그리고 키움 공지사항을 보시면 뭐 특별한 공지사항은 없었습니다. 8월 13일자로 특별한 공지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거래소 이제 신규 상장률을 보시면 신규 상장은 지투바이오가 8월 14일 목요일에 성장을 하니까 버텨보시면 되고 그리고 단일가 이 관심 종목 중에 풀리는 게 있나 보면은 시장이 인기 종목 중에서 풀리는 게 요거 HJ 주고 하나 풀리네요. 네, HJ는 이제 지금 100이죠. 너무 많이 올랐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100 그래서 추가는 할 수가 없고요. BCJ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별 매매 관점 보기 전에 시간 외하고 자 시간 외의 동락률 10억 이상짜리만 보시면 자 APS케어랑 호대주 콤바인 HJ 중공업 있는데 HJ 같은 경우는 뭐 1% 올랐죠. 1%는 지금 100이고 여기는 이제 환기 종목 그리고 호대주 콤바인이 10억 이상 터지면서 2.4% 올랐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추가를 했었죠. 호대주 콤바인 추가를 했고 그리고 KRX 괴리를 보시면 정동 나비엔이 뭐 9% 올랐는데 자 거래대금 별로 없어요. 53억 오늘 터졌고 제주은행이 여기 보시면 17억인데 3%까지 오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거래대금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노루홀딩스 얘도 보면 17억짜리 밀리에서제 얘도 3억짜리 뭐
여기 아래부터 이제 3% 이하죠. 그러니까 추가를 안 하셔도 되고요. 3% 이상짜리만 보시고서 자리가 좋거나 기존에 거래대금이 이제 터지는 종목이면 그거는 이제 추가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위가도 이 정도가 되고, 자, 그런 종목별 매매 관점인데, 오늘도 보시면 이제 주도 테마류들이, 딱히 이렇게 뭐 강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오늘도 보면은 뭐, 경협주하고 뭐 대북주하고 뭐 재분하고 뭐 반도체 있는데, 얘네가 테마를 형성하면서 막 몇천억씩 한 5천억, 3천억씩 막 이렇게 터져줘야 되는데, 이렇게 거래대금식으로 안 나와요. 그 어떤 종목들도. 그래서 딱히 이게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도 테마다 돈이 막 제대로 몰린다. 이런 생각들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막 옮겨가기 바쁘더라고요. 돈들이.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찌라시성 기사가 뜨면 거기에 이제 막 우르르 우르르 하면서 막 몰려다니기 바쁘기 때문에 돈이 한 곳에 모여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슈팅을 줬다가도 금방 상승폭을 반납하고 이제 상승하는 추세 자체도 이렇게 뭐 탄탄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탄탄한 상승이 아니라 이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러니까 이 상승한 폭을 다 내렸다가 다시 좀 올랐다가 또 상승한 폭을 다 내리고 뭐 이런 식의 상승을 이루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되게 이제 까다로운 장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플러티나하고 좋은 사양들 같은 경우 좀 매매를 했는데 고가와 저가 사이의 갭이 한 7% 이상 좀 갭이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 거는 시장에 뭐 물론 변동성이 높다고도 하는데 이게 좋은 쪽으로 변동성이 그러니까 상방으로의 변동성이 높아야지 하방으로의 변동성이 높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래대금을 쌓아나면서 탄탄하게 올라가야지 우리 이제 데이 트레이더들이 이제 다타를 치기도 좀 쉽고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이렇게 빵빵 좀 터져줘야 돼요. 근데 그런 시장이 지금 안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료가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에 이제 정부 뭐 국정과제 해가지고 좀 뭐 발표를 하는데 그거 관련돼서 뭐 12가지 무슨 뭐 핵심 과제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우리들이 뭐 쭉 익히 들어왔던 뭐 코스피 5천 시대 관련된 지금 뭐 대기업 관련된 과제들 그리고 뭐 AI 관련된 뭐 강국도약,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탄소중립 그리고 뭐 문화강국, 인구위기, 뭐 대우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내일 발표할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하면서 또 5월 죽순으로 이 종목이 올랐다가 A가 올랐다가 다시 이게 또 B로 갔다가 다시 이게 또 뭐 F로 갔다가 다시 이게 뭐 D로 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돈이. 그러니까 내일도 장은 이제 쉽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뭐 증시 부양은 한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10억 기준을 조금 바꾸지 않으려는 그런 좀 브리핑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이 CPI 발표기도 한데,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CPI가 예상치 대비해서 상회할 거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회한다는 건 지금 시장은 배드 이즈 배드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나쁜 뉴스는 나쁘게 받아들이고, 좋은 뉴스는 굿 이즈 굿. 네, 좋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서 이것도 좀 다른데 나쁜 뉴스인데도 이거를 반대로 해석해서 시장은 이제 호재성으로 여겨가지고 이제 오르는 장이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시장은 그런 장은 아니거든요. CPI가 예상보다도 하회를 해야 이게 이제 경제에는 좋거든요. 물가지수 자체가 체감 물가지수가 이제 낮다는 거니까 그럼 좋은 거거든요.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 이번 CPI 발표는 무조건 예상치보다 높을 거기 때문에 9월에 금리 인하는 없을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일 시장도 요 경기 심리 때문에 좀 물량들을 많이 매도하신 것 같고, 그리고 뭐 정부에서도 계속 자금을 내고 있고요. 그 대주주 관련된 안을 가지고. 그래서 좀 10시 이후부터 하락을 좀 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간단히 이제 좀 종목별 매매 관점을 좀 볼게요. 그러면은, 자, 수젠텍은, 시간 내에서 이제 3%가 올랐죠. 3%가 올라서 얘 기준으로 거래되고 920억 나올 때 그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텔식품바잉 같은 경우도 2.4%가 올랐어요. 근데 이제 저기장에서도 얘는 이제 훌륭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20%까지.
그래서 얘가 대북주가 내일까지 뭐 또 다른 추가적인 뉴스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상황 추이를 좀 보시고 얘가 전고점 지금 2,570원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돌파할 때 그때 이제 눌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산 에너비는 여기서 이런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줄 자리인데 지금 전일에 주스케일파도 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오늘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두산 에너빌이. 그래서 이제 보합은커녕 마이너스 5%씩이나 이렇게 하락을 했죠. 마이너스 5%씩이나. 그래서 내일은 또 반대가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락하면서 뭐 거의 8천억 가까이 이렇게 터져버렸어요, 대금이.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이런 도지 형태로 내려갔다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이제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내일 하루아침에 이런 봄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에너빌은 홈 상황이고 별거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3방으로 트라이를 하려다가 지금 탄력을 못 받아서 잠시 이제 좀 주춤하는 두 번 단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3일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거래대금이 계속 이제 빠지고 있죠. 1,600억까지 빠졌는데 얘도 이제 6천억 이상 터져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75억 이상 나와야 되겠죠. 일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프로티나는 지속적으로 좀 2만 원을 돌파했다 떨어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2만 원을 3번이나 돌파를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게 이제 2만 원이거든요. 2만 원을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여기서 세 번, 여기서 네 번.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이제 돌파를 했다가 다시 이제 빠졌거든요. 근데 얘가 시간 외에서도 한 2%가량 지금 빠졌어요. 프로티나가 마이너스 2%까지. 그래서 일단은 19,000원까지 내일은 한번 트라이를 해줄 걸로 생각이 돼요. 19,000원까지. 시간 외에서도 지금 19,300원대까지 이제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내일은 일단 지지를 해주는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19,000원 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2만 원 트라이 할 수도 있는 애거든요. 지금 거래대금이 풍부하게 1,500억이 이제 터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좋은 애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단지 뭐 제가 원하는 어떤 탄탄한 상승이 아니라 음식의 상승이 아니라 이제 올랐다 빠졌다 이러면서 상승법을 100%다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 하기가 좀 까다로운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2만 원을 돌파한다고 보고 이제 19,000원대에서 지지를 할 때 요런 이제 지지를 보고 지지하고 상승 추세가 나올 때 요런 눌림 지점에서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란티는 뭐 오늘 회전은 다른 대북주에 비해서 조금 덜 올랐어요. 그래서 5%밖에 안 올랐는데 지금 여기 이 작은 이 미니박스권에 지금 상당한의 조가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저고점이 지금 11,800원이죠. 한 10% 정도 남았는데 거래대금액이 이제 1,800억이 기준 거래대금이잖아요. 그래서 2,000억 가까이 터지면 얘도 이제 15% 이상 상승한다. 그래서 내일은 2,000억이 이렇게 터지는지 조금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좋은 사람들도 오늘 뭐 1, 2등주를 포대주 콤바이랑 거의 다투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시간 외에서는 0.5% 정도 빠졌죠. 근데 그 정도 이제 빠진 건 또 아니고 지금 거래대금을 보시면은 이렇게 쭉 빠졌다가 지금 거의 최대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이렇게 최대 거래대금. 그래서 오늘 거의 3차로 가까이 터졌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도 상승폭은 다 반납 안 하고 유지를 해줬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게 아니다. 지금 이제 좋은 걸로 좀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은 아란티하고 좋은 사람들이 조금 요 코디즈보다는 얘네가 더 이제 기대가 된다. 그렇게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세명전기도 요 월봉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중간 요 M단계 요 작은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이 박스권 상단이 이제 10,000원이었잖아요. 그 10,000원을 돌파해서 이제 안착을 해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11,400원까지 지금 이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이렇게 도지형 양봉을 좀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를 줄여놨고요. 근데 얘도 이제 650억 다시 터질 때, 이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1번봉에서 15억이 터지면 세명전기는 또 다른 이런 양봉이 나온다. 흐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대한조선은 오늘 좀 반등을 해줬죠. 한 7% 가까이 반등을 해줬는데, 또 반등폭을, 좀 반납을 하고, 94,000원 위치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넥스트에서 한 0.7%, 0.2% 정도 빠져서 93,7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서자시가 이제 89,000원이라고 했잖아요. 89,000원. 89,000원과 9만 원 사이에서 얘는 이제 가축을 벌릴 거예요. 네, 이 9만 원 사이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열주 이제 기간 조정 벌이다가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오려면 여기 기준 거래대금 4,600억이잖아요. 이런 봉이 하나쯤은 여기서 이런 부호에서 이제 나와줘야 돼요. 4,600억이 이렇게 양봉이. 그래서 이제 그때쯤부터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내일 같은 경우는 요 CPI가 아마 예상치를 상회를 한다면 내일 우리장도 아마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뚫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이 지점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성장 시가까지도 9만 원에서 8만 원 사이를 지지를 못하고 내려간다. 그럼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시거나 손절을 하시는 게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뭐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PS 일렉트로닉스는 여기 뭐 갭부간 계속 말씀드리는데 4,100원에서 4,400원 사이 갭부간인데 지금 3일, 1, 2, 3, 4일 동안 이렇게 미니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든지 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태고 단지 이제 거래 대금이 빠진 게 문제겠죠. 100억대로. 그러니까 얘는 기준 거래 대금이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1,000억이 터질 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1번모에서 이제 15억이다. BS 일렉도 자리가 좋죠. 계속 자리를 유지해주면서 요 고가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SY 스틸텍, SY 스틸텍도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6,200원 위에서 끝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6,140원의 조가를 형성하고, 그리고 넥스트에서 6,090원까지 좀 내려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60원 정도 더 내려가긴 했는데, 얘는 뭐, 어제 같은 경우도 60원 정도 내려갔는데, 시가는 넥스트에서 그만큼 빠져도 이제 하나도 안 빠지고 다시 시작을 하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60원 정도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도 SY 스틸텍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JMB는 자 오늘 24%까지 갔는데 시간 내에서 지금 2%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2% 이제 빠졌다, 잠깐 빠졌다 이렇게 올라오지 보셔야 되고 얘는 1250원이 이제 전고점이고요. 10% 정도 위치고 거래대금도 지금 1,300억까지 터져줬어요. 그러니까 일단 연속성 있게 이렇게 양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900억이 터질 때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3기 에너지 솔루션 지속적으로 이렇게 슈팅을 주고 있죠.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계속 지금 하루 빼고 요 사거래일 중에 요 하루 빼고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준 좋은 도마한 종목이죠. 근데 이제 단지 이제 거래대금이 빠지는데 요거는 500억 이상으로 계속 이렇게 터져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10%가 나왔죠. 예, 코스닥이잖아요. 코스닥이라서 15% 이상 나오는 대금이 이제 550억, 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00억이 아직 안 터졌어요. 600억이 터지면 요 박스를 벗어나서 요 위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15억 정도 나오는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희가 IPS도 5일선도 안 닿고 계속 올라가는 중이네요. 이게 말씀드린 작은 요 지지대, 지지대가 34,000원대인데 34,000원 위에 38,000원에서 지금 종가를 형성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고점 자체도 10%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가 탄력을 받을 때 얘도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800억 터질 때 보시면 되니까 일본봉에서 15억 터질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5일선은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상방 추세를 보이고 있네요. 자, 여기부터는 기준 거래대금 터질 때 이제 그때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자체가 지금 보면은 이제 화요일이니까 수목 한 2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내일은 이제 오늘 CPI 발표를 새벽에 하면 내일은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장이 또 변동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임팩트는 원문으로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방향성이 아마 정해지겠죠. 그래서
2시에 또 국정과제 관련된 어떤 발표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가 집중을 했었던 뭐 여러 가지 섹터들 있잖아요. 뭐 신재생이니, 뭐 AI니, 뭐 인구 관련된 정책이니, 세제 개편안이니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좀 많이 변동성들이 이렇게 막 나올 것 같아요. 섹터랑 다 이제 돌아가면서 뭐 A, B, C, D 이렇게 빨리빨리 아마 옮겨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2시부터 3시에 발전을 하기 때문에 요 3시 거의 다 돼서는 아마 물량 털고 나가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요 시간대에는 단타를 하기보다는 좀, 거래 대금이 막 빵빵 터지면서 막, 한 30억 이상? 30억에서 50억 이상 터지면서 주도주급으로 올라오지 않는 한, 막, 이게 막, 섹터 간 돈들이 이동하는데, 요게 같이 이제 달려들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